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엘리시안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는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했다. 최고급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우아한 몸짓으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연출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얼어붙은 섬처럼 존재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엘리시안 그룹의 심장이자 냉정한 지배자 강지훈 대표였다. 그의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듯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는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무심하게 뻗은긴 다리는 그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처럼 보였다. 수많은 여성들이 그에게 추파를 던졌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얼음장 같은 눈빛에 부딪혀 산산조각나기 일쑤였다. 지우는 그저 이 지루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서연우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임시 아르바이트생인 그녀에게 이곳은 꿈같은 세상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낡은 구두에 감춰진 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미소를 잃지 않으며 빈 접시를 나르고 채워 넣었다. 그녀의 눈은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 대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연회장 중앙을 차지한 거대한 디저트 테이블. 그 위를 장식한 수많은 케이크와 타르트 사이에서 유독 영롱한 붉은 빛을 뿜어내는 딸기, 무스 케이크였다. 완벽한 돔 형태, 윤기가 흐르는 글레이즈, 그리고 그 위에 보석처럼 박힌 신선한 딸기까지. 제빵사인 연우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완벽한 질감, 신선한 딸기와 부드러운 무스의 조화는 과연 어떤 맛일까? 전문 제빵사로서의 호기심과 허기진 배가 동시에 그녀를 괴롭혔다. 잠시 주변을 살폈다. 모두들 자신들의 대화에 빠져 이쪽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주 잠깐이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디저트 테이블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스푼을 집어들어 케이크의 가장자리를 살짝 떠냈다. 입안에 넣는 순간 부드러운 무스가 혀를 감싸며 사르르 녹아내렸다. 상큼한 딸기 향이 폭발하며 지친 그녀의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연우의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순수한 행복감과 감탄의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연 회장 2층 발코니에서 강지훈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와 계산된 행동들로 가득 찬 이 공간의 염증을 느끼며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디저트 테이블 뒤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흔한 해프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표정, 그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는 순수한 감정의 발현이었다. 지훈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드레스보다도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훨씬 더 강렬하게 그의 마음에 박혔다. 늘 무표정하던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곡선이 그려졌다. 수년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심장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파티가 처음으로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저돌적이면서도
순수한 딸기 케이크 아가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연우는 황홀했던 맛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르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까 맛보았던 케이크의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렇게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지우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 비서, 방금 디저트 테이블 뒤에서 딸기 케이크를 맛보던 직원을 찾아봐. 조용히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늘 그랬듯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연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일당은 그녀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다. 그녀는 화려했던 연 회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저 내일 낼 가게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일 뿐이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강지훈의 얼어붙은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낸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이 곧 충돌하게 될 운명의 서막이 바로 그 작은 딸기 케이크 한 조각으로 인해 시작되고 있었다. 지우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그 여자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왜였을까? 왜 그토록 사소한 장면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연우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멋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은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사이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연우는 잠결에 살짝 몸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김 비서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받았다. 서연우, 26살,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 중이지만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우는 보고서를 건네받아 그녀의 옅은 미소가 담긴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그 베이커리 주소를 알려줘. 내가 직접 가보겠다. 김 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대표가 직접 이런 사소한 일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 비서는 서연우라는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연우는 아침부터 밀가루 반죽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현실은 밀려드는 빚 독촉, 고지서와 텅 빈 가게였다. 그래도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빵과 케이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묵묵히 오븐을 예열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울렸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외쳤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빵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평범한 동네 빵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지우는 먼지 하나 없는 구두로 낡은 가게 바닥을 밟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허름했지만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기분 좋게 코를 자극했다. 그는 진열대를 둘러보는 척하며 밀가루가 묻은 얼굴로 자신을 멍하니 쳐다보는 연우를 관찰했다. 어젯밤 화려한 조명 아래서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연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지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빵 냄새처럼 따뜻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온기를 앗아가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당신을 사러 왔소. 연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뭐라고 하셨죠? 그녀가 되묻자 지우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을 이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모든 디저트를 내가 독점하고 싶다는 뜻이오. 나와 계약합시다. 서연우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우는 어젯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말은 가게 안의 달콤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서연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을 사러 왔다는 문장이 메아리 쳤고 그것이 가진 무례하고 오만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기를 바랐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떤 몰래카메라나 짓궂은 장난이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단단해서 그 어떤 농담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손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이시라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굴복하지 않으려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자신의 존엄성까지 팔 생각은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장난이 아니라는 증거요. 이것은 고용 계약서입니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연우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자신감은 연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연우는 마지못해 계약서로 시선을 옮겼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첫 장에 적힌 금액을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액수의 연봉이었다. 그 돈이면 할머니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았다. 계약 조건은 간단하오. 서연우 씨는 앞으로 나 강지훈만을 위한 디저트를 만들게 될 거요. 세상 최고의 재료와 최첨단 시설을 제공하지. 당신은 오직 레시피 개발과 디저트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이 가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좋소. 지훈의 설명은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마치 가치가 높은 물건을 구매하는 수집가처럼 말했다. 그의 태도는 연우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긁었다. 연우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왜 하필 저죠?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명한 파티시에들이 많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왜 이런 동네 빵집에 이름 없는 제빵사를 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의도 속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어젯밤 당신이 내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봤소. 그 표정, 그 순수한 감탄,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지. 나는 그런 진심이 담긴 디저트를 원하오. 나만을 위한 것으로. 그의 대답은 연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실력이 아닌 그녀의 진심을 사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연우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우 씨, 사장님께서 오늘까지는 꼭 갚으라고 전화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로 할 때 갚는 게 어때? 그들의 목소리는 연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긋지긋한 빛 독촉이었다.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이토록 비현실적인 남자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남자들은 지훈의 존재를 그제야 알아차리고는 살짝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연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가게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험악한 남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며 주변을 압도했다. 그 빛, 전부 얼마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한 남자가 허세를 부리며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명령했다. 10분 안에 처리해. 전화가 끊어지고 정확히 5분 뒤 남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전화를 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고는 가게를 뛰쳐나갔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다. 연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연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제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을 텐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다시는 저런 자들을 볼 일은 없을 거요.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연우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가게. 자신의 꿈이 담긴 이 공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약값과 끝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꿈 때문에 할머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다.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항복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저희 할머니를 가장 좋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자신의 요구를 말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요구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그의 대답에 연우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 그녀의 작은 빵집은 과거가 되었고 그녀의 미래는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사인을 마친 연우가 고개를 들자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겼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나오시오. 김 비서가 도울 거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연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가게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오븐, 낡은 조리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눈물겹게 소중했다.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가게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게 밖에는 아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김 비서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우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 앞에 선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게를 돌아보았다. 안녕. 나의 꿈. 차에 오르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고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사라졌다. 연우는 창밖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강지훈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훈은 옆자리에 앉은 연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꾸만 그녀의 얼굴에서 어젯밤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그 순수한 표정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미묘하게 짜증나게 만들었다. 강지훈의 저택은 성층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날카로운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그 주인인 강지훈을 그대로 빼닮아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요새처럼 보였다. 서연우는 차에서 내려 저택의 위압적인 모습에 잠시 숨을 죽였다. 그녀가 이제부터 지내야 할 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았다. 저택 내부는 더욱 숨막히게 화려했다. 높은 천장과 미니멀한 가구 배치,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현대미술 작품들은 이곳이 철저히 개인의 취향과 통제 아래 놓인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안내에 따라 연우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연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아니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벽한 주방이었다.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최신식 오븐과 조리 기구들,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작업대, 그리고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최고급 제빵 재료들. 그녀의 작은 가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빵사를 위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연우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고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오늘부터 이곳이 당신의 작업 공간이오.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말했다. 그는 주방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연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오. 재료는 무엇이든 사용해도 좋소. 시간은 2시간 주지. 그의 말은 따뜻한 환영 인사 대신 차가운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았다. 연우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전문가로서의 승부욕이 깨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주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최고의 도구와 재료들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함을 요구하는 디저트, 바로 바닐라 마들렌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연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주방을 누볐다. 밀가루를 채치고 버터를 녹이고 계란을 휘젓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편의 우아한 발레 공연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녀는 레시피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재료의 상태, 공기의 습도까지 고려하며 자신만의 감각으로 반죽을 완성해 나갔다. 지훈은 멀찍이 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세계 최고의 셰프들의 요리를 맛보았고 그들의 화려한 기술도 익히 봐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연우의 모습은 그들과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행동에는 기술을 넘어선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교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주방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버터 향이 가득 찼다. 연우는 오븐에서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구워진 마들렌을 꺼냈다. 배꼽 모양이 예쁘게 솟아오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마들렌이었다. 그녀는 하얀 접시에 마들렌 몇 개를 정갈하게 담아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마들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뜯어보며 단면의 기공 상태까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구름처럼 부드러웠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바닐라 향과 고품질 버터의 풍미는 그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마들렌보다도 깊고 섬세했다.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맛 속에 담긴 따뜻함이었다. 마치 어릴 적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과자처럼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순수한 다정함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우는 그의 침묵에 심장이 졸아드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군.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연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주방 입구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여기 있었군요. 집사가 서재에 계신다더니. 목소리의 주인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지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그녀의 등장은 주방의 평온한 공기를 순식간에 흩트려 놓았다. 그녀는 태아 코퍼레이션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백인해였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다가 그의 손에 들린 마들렌과 그 앞에 서 있는 연우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 이건 뭐죠?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새로 들어온 하녀인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연우는 그녀의 무례한 태도에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파티시의 서연우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녀로 취급하는 이내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이곳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은 오히려 이내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내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싼 옷차림,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심기를 거슬렀다. 파티시에 지훈 씨가 언제부터 개인 파티시에를 뒀던가요? 그것도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을. 그녀는 연우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훈에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우에 대한 경계심과 질투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훈은 이내의 팔을 무심하게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다. 내 사람을 뽑는데 당신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 그리고 서연우 씨는 내가 직접 고용한 유능한 인재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연우를 변호하는 것처럼 들렸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놀라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내의 얼굴은 지훈의 말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백인혜는 지금껏 지훈이 자신 외에 다른 여자에게, 그것도 이런 볼품없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단순한 파티시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연우에게 다가갔다. 아, 그랬군요.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앞으로 우리 지훈 씨를 잘 부탁해요. 서연우 씨.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연우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꼈다. 강지훈의 저택에 입성한 지 몇 주가 흘렀다. 서연우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로 디저트를 만들었고 그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고 차가웠지만 그가 매일 밤 연우가 만든 디저트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언의 인정이자 격려가 되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이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저택에서 중요한 비공식 만찬을 열게 된 것이다. 이 만찬의 성패는 엘리시안 그룹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디저트 코스는 전적으로 서연우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특별한 레시피를 구상했다. 만찬 당일, 저택은 다시 한번 화려한 사교의 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사이에는 당연하다는 듯 백인혜도 끼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곁을 맴돌며 안주인 행세를 했지만 주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연우에게 보내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다. 인혜는 연우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인혜는 연우가 이번 만찬의 디저트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연우를 짓밟고 강지훈의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사전에 투자자 중 한 명인 첸 회장에게 극심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교활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아무도 모르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다. 연우는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디저트를 완성했다. 그녀의 역작은 바로 샴페인 젤리를 곁들인 화이트 초콜릿 무스 케이크였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견과류는 레시피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는 마지막 장식까지 완벽하게 마친 뒤 서빙을 위해 디저트 카트로 케이크를 옮겼다. 잠시 다른 준비를 위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간 그 찰나의 순간이 문제였다. 인혜가 바로 그 틈을 노렸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 서빙 직전에 디저트 카트가 있는 복도로 향했다. 사각지대에서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곱게 간 아몬드 가루가 든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케이크 위에 그것을 살짝 뿌렸다. 가루는 눈처럼 소복이 내려앉아 기존의 장식과 완벽하게 섞여 들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자리를 떴다. 마침내 디저트가 서빙되었다. 아름다운 케이크의 모습에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우는 주방 한쪽에서 초조하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식당에서 비명과 함께 소란이 터져 나왔다. 첸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첸 회장이 목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명백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응급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모든 사람의 비난 어린 시선은 단 한 사람. 바로 디저트를 만든 서연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식당으로 불려나갔고 눈앞의 광경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디저트에 견과류가 들어있었던 것 아니오.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연우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 레시피에는 견과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그녀의 항변은 혼란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바로 그때 이내가 나서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우 씨, 어떻게 이런 실수를 지훈 씨의 중요한 손님인데 실망이 크네요. 그녀의 말은 연우를 완전히 가해자로 몰아쓰는 결정타였다. 연우는 사면초게 몰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녀가 이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나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첸 회장의 상태를 살핀 의료진에게 괜찮다는 보고를 받고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첸 회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주최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저희 파티시의 실수가 아님을 제가 보증합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이 디저트가 서빙되기 직전 주방에서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견과류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맛 또한 완벽했습니다. 그는 연우를 힐끗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괜찮다는 미세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이는즉 케이크가 주방을 떠나 이 테이블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언가 오염이 발생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는 집사를 불렀다. 오늘 저녁 주방과 식당을 오간 외부인이 누가 있었는지 CCTV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그의 말에 이내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그녀를 직접적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정확히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아마 저희 내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지훈의 대처는 완벽했다. 그는 연우의 전문성을 옹호하면서도 손님들 앞에서는 내부 직원의 실수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며 품위를 지켰다. 투자자들은 엘리시안 그룹 대표의 보증과 신속한 대처에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다. 연우는 자신을 감싸는 그의 단단한 모습에 가슴이 떨려왔다. 그는 차가운 말로 그녀를 구해낸 것이다. 이내는 분노로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오히려 강지훈이 저 천박한 계집애를 감싸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던진 차가운 시선은 내지신 걸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들끓는 용암과도 같았다. 서연우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찬 사건 이후 저택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날의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연우는 그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를 단순히 차가운 고용주가 아닌 자신을 지켜준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주종 관계였지만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그들 사이에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긴장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하 코퍼레이션, 즉 백인의 집안이 칼을 빼들었다. 그들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엘리시안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제주도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 규정을 무시한 부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엘리시안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그의 집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는 쏟아지는 비난과 투자자들의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서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몰라 숨을 죽이고 지냈다. 연우는 멀리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번 자신을 감싸주었던 그의 단단한 등이 지금은 너무나도 위태롭게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한 가지는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디저트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화려하고 복잡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속상하고 힘들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따뜻하고 달콤한 간식. 그녀는 옛 기억을 더듬어 갓 구운 달걀빵과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방에는 이내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원적인 향기였다. 연우는 정성스럽게 구워낸 달걀빵을 쟁반에 담아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다. 그의 분노를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누구냐?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서연우입니다. 대표님께서 식사를 계속 거르셔서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드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들어와 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전쟁터와도 같아랐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지훈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연우가 내민 쟁반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이런 걸 먹을 기분 아니야. 가지고 나가.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쟁반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고소한 냄새에 잠시 머물렀다.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태도에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못해 달걀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한 입 베어 물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빵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달걀의 담백하고 순수한 맛, 아무런 기교도 화려함도 없는 정직한 맛이었다. 그 맛은 그의 혀를 통해 지친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단단하게 뭉쳐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을 녹여내리는 듯했다. 그는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바로 기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태아가 퍼뜨린 루머는 복잡하고 교묘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더 복잡한 논리와 증거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달걀빵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전략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주도 리조트 건설 현장을 모든 언론과 환경단체,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일반인에게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루머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증명하겠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진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여론은 엘리시안 그룹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오히려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전날 밤 자신에게 영감을 준 그 소박한 달걀빵과 그것을 만든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디저트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을 마치고 주방으로 향했다. 연우는 그곳에서 내일 아침에 낼 빵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뒤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어젯밤 고마웠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진심 어린 감정이 실려 있었다. 연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옅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강지훈이 선언한 투명 경영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여론은 급반전되었고 제주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지우는 이 기세를 몰아 직접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 출장에 서연우를 동행시키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리조트 카페에 들어갈 시그니처 디저트 메뉴 개발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디저트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건조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고 있음을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만은 분명했다. 연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동행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연우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에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 그녀의 순수한 감탄과 설렘을 지우는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늘 야망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만 봐왔던 그에게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연우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출장길에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곧장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안전모를 쓴 지우는 현장 소장에게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다시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연우는 그가 자신의 제국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직접 목격하며 감탄했다. 한편 그녀는 현장 주변을 둘러보며 제주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저트에 대한 영감을 얻기 시작했다. 일과 시간 이후 지우는 메뉴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연우를 데리고 제주의 여러 곳을 다녔다. 그들은 함께 향긋한 귤 농장을 거닐고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다. 서울의 숨막히는 저택을 벗어나 제주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평범한 남자와 여자처럼 보였다.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연우는 제주 흑돼지로 만든 핫도그를 맛있게 먹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모님과 함께 왔던 제주도 여행의 추억,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제빵사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연우를 통해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오직 후계자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과 경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산이자 증명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허한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들을. 연우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아파왔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그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녀는 어설픈 위로 대신 그저 그의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서로의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리조트 부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섰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은빛과 보라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연우는 아름다운 풍경의 넋을 잃고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난 몇 주간 그의 얼어붙었던 세계는 서연우라는 변수로 인해 완전히 뒤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철벽 같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그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렸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결심한 듯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서연우 씨. 연우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과 계약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 지훈의 갑작스러운 말에 연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이제 해고당하는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다. 당신을 내 파티시에로만 묶어두기에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졌다는 뜻이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케이크를 먹던 그 순간부터였는지
아니면 나게 달걀빵을 가져다 주었던 그 밤부터였는지 확실한 건 이제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요.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고백이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연우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연우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가 자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고백 이후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과 서연우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지훈의 고백에 대해 연우는 아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고마움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감히 저 높은 곳에 있는 남자의 손을 잡아도 되는 것일까? 그녀의 침묵에 지훈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며 이전보다 더 깊은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바로 백인혜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그들이 제주도에 단둘이 출장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고 해변을 거닐었다는 목격담까지 듣게 되었다. 인혜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우를 단순한 해충으로 여길 수 없었다. 서연우는 그녀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수였다. 인혜는 서연우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재능과 명예, 그리고 강지훈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빼앗아 버릴 잔인한 음모였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유능한 해커를 동원했다. 목표는 서연우를 엘리시안 그룹의 신메뉴 레시피를 빼돌리려 한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엘리시안 그룹의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연우가 경쟁사에 그룹의 기밀 레시피를 넘기려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전달된 것이다.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이사들은 당장 서연우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다. 지훈은 이사들 앞에서 보고를 받으며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그의 머리는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연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이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사들을 진정시키고는 이 문제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저녁, 연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방에서 새로운 디저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자신의 마음을 담은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다. 그때 집사와 경호원들이 주방으로 닥쳐왔다. 그들은 연우에게 잠시 조사할 것이 있다며 그녀의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고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연우는 저항할 틈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수색 결과는 끔찍했다. 그녀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본 적도 없는 대포폰과 거액이 입금된 차명계좌 통장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노트북에서는 암호화된 기밀 레시피 파일까지 나왔다. 모든 증거가 그녀가 스파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연우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차가운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연우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자신의 방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세상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강지훈 역시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에게서 겨우 발견했던 작은 온기마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조작된 증거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그녀를 내치고 회사부터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백인혜의 비열한 수작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회사의 CEO로서의 의무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믿음 사이에서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붙여 백인혜와 이 사건 제보자 주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돈의 흐름, 통화 내역, 사소한 접촉까지 무엇 하나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연우가 감금된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절망에 빠진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날카롭게 저며오는 듯했다. 연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원망, 그리고 한 가닥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도 제가 그랬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연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지훈의 선언은 서연우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의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갇혀있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결백을 증명할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과 마주쳤던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훈의 보이지 않는 손은 거대한 그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이끄는 그의 최정예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들은 제보에 사용된 이메일의 IP 주소를 역추적하고 조작된 증거들의 생성 경로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흐름의 끝에서 희미한 꼬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태아 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위장된 유령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이사회는 연일 지훈을 압박해왔다. 회사의 신뢰도와 주가를 위해 서연우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지훈은 매번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지만 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한 백인혜의 아버지, 백 회장이 직접 움직였다. 그는 지금이 엘리시안 그룹을 통째로 삼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강지훈에게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명분은 두 그룹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었지만 그 속내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된 날, 두 그룹의 수장이 마주 앉았다. 백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요즘 회사 내부 문제로 고심이 많다고 들었네.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하나 가져왔지. 그는 서류 하나를 지훈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엘리시안과 태하, 두 그룹의 합병 제안서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만큼 거대하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백 회장을 쳐다보았다. 조건이 있겠지요. 그의 차가운 말에 백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역시 강 대표는 말이 빨라서 좋아. 조건은 아주 간단해. 우리 이내와 약혼을 발표하게. 그리고 그 산업 스파이 계집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넘겨주고 자네의 골칫거리를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자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안겨주겠다는 거야. 그의 말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 어떤 기업가라도 거절할 수 없는 악마의 거래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백인애는 승리를 예감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결국에는 냉정한 사업가로서의 본능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랑 따위의 감정은 거대한 이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굳게 믿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의 입으로 쏠렸다. 그의 결정에 두 그룹의 운명과 서연우의 인생이 달려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호했다. 그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백 회장과 이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맹수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는 결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서연우 씨는 무고하며 저는 그녀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할 겁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백인혜가 해커에게 증거 조작을 의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 비서팀이 밤을 새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백인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백 회장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아직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전세를 뒤집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이것을 협상 카드가 아닌 선전포고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서연우 씨를 함정에 빠뜨린 당신들과 당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세상에 전부 드러낼 것입니다. 태하 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걸고 저와 싸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회사의 미래, CEO로서의 자리,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까지도. 그는 거대한 부와 권력 대신 한 여자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회의실에 남겨진 백 회장과 이내는 분노와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이제 그들과 강지훈 사이에는 오직 파멸을 향한 전쟁만이 남게 되었다. 지훈은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굳게 눈을 감았다. 그는 방금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서재가 아닌 곧장 연우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요. 강지훈의 선전포고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단순히 백인혜를 협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가 이끄는 팀은 밤낮으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팀에 넘겼다. 증거는 백인혜의 녹취 파일뿐만이 아니었다. 해커의 자백 진술, 태하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서현우의 노트북에 심어진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까지 포함된 완벽한 자료였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 세상은 뒤집혔다. 처음에는 재벌가 자녀의 유치한 질투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파고들수록 태하 코퍼레이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강지훈의 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하가 수년간 저질러온 탈세,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온갖 불법 행위의 꼬리를 잡아냈고 그 모든 자료를 함께 폭로해버렸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으려 한 재벌가의 비열한 음모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패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태하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전국적인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하그룹 본사와 백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백인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지만 백 회장 역시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다. 그녀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였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저택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뇌물 공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차가운 수갑을 찬 그녀의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늘 오만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위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과 연민이 느껴졌다. 모든 혐의를 벗은 연우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의 음모에 맞선 용감한 파티시에로 묘사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저택의 사용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 것은 바로 강지훈의 존재였다. 지훈은 모든 것이 끝난 그날 오후 연우를 데리고 저택을 나섰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을 벗어난 한적한 바닷가였다. 오랜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는 자유의 맛처럼 짜릿하고 상쾌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닐며 그동안 겪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을 파도 소리에 씻어내 보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말없이 지켜주었다. 해가 저물고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연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제 결백을 증명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저를 비난할 때 대표님 혼자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훈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소. 내 사람이니까. 그의 나지막한 대답에 연우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주도의 밤 이후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저도 대표님을 좋아해요. 연우의 수줍은 고백에 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지었던 그 어떤 희미한 미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짠 바닷바람 속에서 그들의 첫 키스는 세상 그 어떤 디저트보다도 달콤했다. 한편 엘리시안 그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부패한 경쟁사를 상대로 정의를 실현한 강지훈의 이미지는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사랑과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달콤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과 서연우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되었다. 얼음 같던 재벌 3세가 평범한 파티시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강지훈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냉정함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았다. 연우와 함께 있을 때 그는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 환하게 웃을 줄 알게 되었다. 그의 변화는 엘리시안 그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직원들은 인간미를 되찾은 그를 더욱 존경하고 따랐다. 지훈은 연우가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인 연우를 딴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하고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청담동 거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주었다. 그녀의 재능과 지훈의 지원이 만나 연우는 오픈과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강지훈의 연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파티시에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그들은 연우의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지훈의 배려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한적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할머니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까칠해 보이는 지훈을 경계했지만 자신의 손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손녀를 잘 부탁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은 그 따뜻한 손길 앞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가 지금껏 쌓아 올린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이 순간의 따스함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연우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중한 가족까지도 평생 지켜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 그녀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지훈은 연우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바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엘리시안 그룹의 호텔 연회장이었다. 1년 전과 똑같이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이곳의 가장 소중한 VVIP 손님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연회장 안쪽에 아무도 없는 작은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1년 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딸기 무스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연우는 감탄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걸... 그날의 케이크랑 정말 똑같아요.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다를 거요. 이건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연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조차 못하던 그가 이토록 완벽한 케이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달간 호텔의 총괄 파티시에게 비밀 과외를 받았소. 그의 말에 연우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의 서툰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내 인생을 바꿀 한 여자를 만났소. 케이크 한 조각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 순수한 모습에 내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우, 당신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소. 이제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가 평생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만을 위한 달콤한 인생을 만들어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예스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이 입을 맞췄다. 모든 오해와 역경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1년 전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함께 딸기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차가운 CEO와 가난한 파티시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부부의 탄생으로 아름다운 막을 내리고 있었다.